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당신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치십니까?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묵직한 공감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참아라, 이해해라. 결국 화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배신을 당해도 결국은 다시 웃으며 손을 내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평생 기업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배신을 겪으며 아주 잔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몰락, 평화와 불안.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돈도, 운도, 실력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기업도, 한 사람의 인생도 멈추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가? 사람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회의실에서 온갖 그럴듯한 말을 하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너질 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소리를 낸다. 나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한다. 기업이든 인생이든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법이 아니다. 항상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 수많은 약속을 들었다. 웃으며 건네는 악수, 부드러운 말투,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라는 외침. 그러나 위기가 닥치는 순간 그 말들은 너무도 쉽게 종이처럼 찢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신뢰는 종이에 적는 계약서가 아니라 행동의 축적이라는 것을. 어느 날 수십 년 함께 일했던 임원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내 옆에서 회사를 도왔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등을 돌렸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신뢰의 본질을 새벽처럼 맑게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위기 속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신뢰는 도자기와 같다. 깨지기 전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공을 들여붙여도 다시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비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짜 잔인한 진실은 그 다음이다. 도자기에 금이 가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인다. 빛에 비춰보면 금이 희미하게 보일 뿐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작은 금 사이로 물이 새우며들고 그 물은 결국 전체를 무너뜨린다. 인간관계도 같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다.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겉보기엔 예전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그 금은 다시 드러난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위기라는 비가 내릴 때마다 다시 터져 나온다. 그때 무너지는 것은 관계만이 아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존심이 함께 무너진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래 도 오랜 인연인데.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나 경험은 냉정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쉽게 배신한다. 두 번째는 선택이고 세 번째는 본성이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당신을 한 번이라도 깊게
실망시킨 적이 있는 그 사람. 그는 정말 달라졌는가? 아니면 당신이 달라졌다고 믿고 싶은 것뿐인가? 우리는 종종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상대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한다. 그 결과 상처는 반복되고 신뢰라는 도자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성과나 능력으로 보지 않았다. 능력은 채울 수 있고 실력은 배우면 된다. 그러나 품성, 태도, 위기 속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신뢰를 선택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봤다. 첫째, 말을 지키는가. 둘째,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셋째, 나보다 이익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가. 기업에서나 인생에서나 이 세 가지를 잃은 사람과는 절대로 두 번 손을 잡지 않았다. 그 결단이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냉정함이 결국 회사를 지켰고 내 삶을 지켰다.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그래도 화해는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일이다. 하지만 화해는 그 독을 다시 들이키는 일일 수 있다. 한번 금이 간 도자기에 다시 물을 채우는 일. 그것이 바로 화해다. 겉으로는 아름답다. 하지만 결국 그 물은 금 사이로 다시 새어나와 전체 구조를 흔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아마 묻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금이 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버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어떤 관계의 공식보다도 더 냉정하고도 명확하다. 그 진실을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장부를 정리하듯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화해하고 마음 풀어야지. 참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인간관계를 겪으며 아주 냉정한 결론에 다다랐다. 용서와 화해는 절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은 끝없이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 용서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안의 독,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는 일이다. 즉, 용서는 나를 위한 정리이며 상대에게 빚을 지우는 것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화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화해는 상대를 다시 내 삶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내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 그 사람을 안으로 초대하는 행위다. 이것은 용서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위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화해는 이 사람이 다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배웠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다. 배신당해도 다시 손을 내밀고 실망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으면 언젠가 변하겠지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참아야 할 것은 상처가 아니라 미련이다. 참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기대였다. 어느 날 오래 함께 했던 동료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떠났다. 이전에도 몇 번 작은 균열이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넘겼다.
그러나 큰 위기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용서했던 것이지 그의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다 착해 보인다. 식사 자리에서는 다 마음이 따뜻해 보인다. 웃으며 악수하면 다 믿을 만해 보인다. 하지만 인생은 평온할 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원칙 중 하나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 번의 배신은 실수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선택이고, 세 번째는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기술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기업은 바뀌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이해관계가 흔들리면 예전의 선택을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선택했지만 화해는 선택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화해는 내 인생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다시 받아들였을 때 나는 더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더 약해지는가? 답은 너무도 명확했다. 다시 받아들일 때마다 나는 약해졌다. 재차 실망했고, 재차 상처받았고, 재차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지난 인연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난 인연은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속박이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구멍 난 그물을 억지로 기워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큰 파도가 몰려오면 순식간에 찢어진다. 그물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 관계도 똑같다. 이미 구멍 난 신뢰는 아무리 기워도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 나는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깨달았다. 용서는 치유지만 화해는 재발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상처를 다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쯤에서 당신도 느꼈을 것이다. 용서와 화해를 같은 말로 취급해온 지난 세월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잃어왔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다. 이미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되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장부를 정리하듯 관계를 정리하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꾼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당신 인생의 관계 구조 조정.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가장 잔혹하지만 가장 필요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인생에도 장부가 있다. 돈의 장부가 아니라 관계의 장부다. 우리는 이 장부를 평생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누군가에게는 반복해서 손해를 본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사람들은 돈의 장부는 meticulously 확인하면서도 관계의 장부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게 된다. 수익을 내는 사업은 확대하지만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을 놓친 적이 없다. 불필요한 부서를 과감히 없애고 조직의 신뢰를 흔드는 사람을 뒤로 돌려보냈다. 차갑다는 비난도 많았다. 그러나 그 결단들이 결국 회사를 살렸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똑같다. 당신
인생을 적자로 만드는 관계가 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계속해서 당신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 초반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당신의 자존감, 에너지,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흔드는 관계. 나는 그것을 적자 관계라고 불렀다. 적자 관계의 특징은 단순하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이해해도 존중이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기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미련 없이 정리한다. 그러나 관계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머뭇거린다. 과거가 아깝고 감정이 발목을 잡고 그래도 인연인데 라는 말이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이미 수십 번 손해만 보게 만든 사업이라면 계속 유지하겠는가? 언젠가 나아질 거라 희망만으로 회사를 걸겠는가? 인생도 같다. 희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적자로 넘어간 것이다. 관계에서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은 사업에서 곧 흑자로 돌아설 거야 라는 말과 같다. 근거 없는 낙관은 가장 위험한 환상이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잡고 있으면 언젠가 변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미련이었다. 변화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위기의 한복판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연은 때로 족쇄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기는 것은 과거에게 미래를 담보로 맡기는 일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인생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계를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이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이 약하게 만든다고 느껴지는 이름들은 미련 없이 지웠다.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때론 마음이 무너졌고, 때론 죄책감도 느꼈으며,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아픔이 따랐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무너진 기초 위에 집을 다시 지으면 언젠가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한때 나의 동료였던 사람들, 함께 꿈을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도 줄을 그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책임은 피하고 변명만 남겼으며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렸다. 나는 그들과 다시 일하지 않았다. 차갑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사업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감정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 관계의 장부는 정직하다. 손해를 내는 항목은 과감히 지워야 다음 페이지가 열린다. 그 지움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구조를 지키는 첫 사비였다. 당신 인생의 장부에도 지워야 할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는 이름.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그 조용한 목소리.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늘 적자였고 앞으로도 적자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이어진다. 관계를 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 바로 외로움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깊이 다뤄보겠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 바로 외로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마치 그것이 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주어진 형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다. 외로움은 방패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그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첫 번째 울타리다. 나는 젊은 시절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아 어두운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사람을 밀어내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배신과 위기를 겪으며 알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의 소음, 이해관계의 속삭임, 겉으로는 미소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칼날이 오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가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고요함 속에서야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관계의 본질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인다.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온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 한가운데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나는 한 질문을 계속 되뇌었다. 이 사람은 내 삶을 강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외로움은 나를 버려두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나를 다시 세우는 감정이다. 나를 해치는 손길을 떼어내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그래서 독이 되는 사람도 붙잡고 존중 없는 관계에도 남아있고 마음이 다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외로움은 공허가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다. 고요함 속에서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상처 위에 새 기둥을 세울 수 있다. 집을 짓는 건축 현장을 떠올려 보라. 낡은 기둥을 철거할 때 소리는 시끄럽고 먼지는 날리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마음도 불안해진다. 그러나 철거는 파괴가 아니라 준비다.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기둥을 세울 수 있다.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오래 버틸 기둥을. 인간관계도 그렇다. 떠나보내는 과정은 아프고 시끄럽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야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쉬고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이 진실을 인정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잘못된 사람을 붙잡으면 결국 잃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에너지, 나의 꿈, 나의 중심, 나의 존중.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흐려지고 결국 내가 사라진다. 외로움은 그 흐려짐을 막아주는 방패다. 외로움 속에서야 내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요 속에서 나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남겼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외로움의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남길 사람과 지울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난다. 명함을 주고받고 회식에서 웃고 오랜 인연이라고 자랑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된다. 사람이 많다고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허무할 때가 많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늘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인맥은 넓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인맥은 넓을수록 위험해지고 신뢰는 좁을수록 단단해진다. 많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주변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었다. 그 중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로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람은 평온할 때는 모두 좋은 사람 같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지 모를 그 순간,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수많은 배신과 몇 번의 진심을 거치며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했다. 인생의 품질은 함께 있는 사람의 품질이 결정한다. 아무리 나를 둘러싼 사람이 많아도 그중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된다. 반대로 단 몇 명이라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절반 이상 안정된다. 나는 인생과 인간관계를 투자라고 생각해왔다. 좋은 관계는 이자를 낳는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성장한다. 그런 관계는 적은 투자로도 큰 가치를 돌려준다. 반면 나쁜 관계는 원금까지 빼앗는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선택이 흐려지고, 나라는 존재가 흐릿해진다. 이런 관계는 아무리 투자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 하나는 아주 단순하고 하나는 아주 냉정하다. 첫째,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내 곁에 있었는가? 평온한 때의 친절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진짜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이다. 둘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강해지는가? 아니면 약해지는가?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나를 키운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슨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지쳐간다. 나는 이 간단한 질문들을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내 인생의 거의 모든 결정을 바꿨다. 사람들은 인맥을 늘리는 데 집착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몇 명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이다. 한때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나를 떠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를 배신했고, 또 몇몇은 위기 앞에서 침묵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딱 몇 명뿐이었다. 나는 그 소수에게 회사를 맡겼고, 내 삶을 맡겼고, 내 마음을 맡겼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삼성을 지탱했다. 인생도 똑같다. 수많은 사람 중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건 결국 극히 소수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깊이를 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다. 사람을 많이 만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결정적으로 고르는 것.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올 사람들을 단단하게 선별하는 것. 자,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주변의 사람 중 정말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리고 반대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온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 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끊어내는 용기, 그리고 내려놓는 결단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왜 선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결단이 우리 삶을 결국 지켜주는지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평온할 때 누구나 선해 보인다. 미소는 부드럽고 말은 공손하며 태도는 의젓하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살아오며 아주 잔인한 진실 하나를 배웠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나는 수없이 많은 회의실을 봤다. 겉으로는 회사를 걱정하는 듯 말하면서도 눈빛 속에는 자신의 이익만 반짝이는 사람들. 책임을 말로는 강조하면서 결정적 순간엔 아무 말 없이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 평소엔 칭찬하고 충성스럽다 말하던 이들이 한 번의 위기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나는 너무도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성과, 직책, 연차, 능력. 이 모든 것은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태도를 먼저 보았다. 특히 위기 앞에서의 태도를.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본능이 튀어나온다. 가면을 쓸 여유도 없다. 이해타산은 즉각 드러나고 자신의 품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남아있다. 눈빛이 흔들려도 두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나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갈 가치가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폭풍의 첫 바람만 불어도 등을 돈다. 사실 그 사람은 평소에 보여주던 선한 미소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위기 앞에서 드러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 인생은 평온할 때 판단하면 안 된다. 평온한 때의 친절은 노력 없이도 누구나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진심을 숨길 수 없다. 나는 어느 날 젊은 직원 한 명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니? 그는 말했다. 평소의 성실함과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 사람의 진심은 평소의 말이 아니라 위기 속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사람은 평소에는 책임을 말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 평소에는 충성을 말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 평소에는 품성을 말하지만 위기 속에서는 본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3가지 기준만 사용했다. 첫째,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이것은 용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 품성, 책임의 문제다. 둘째, 이해관계가 흔들릴 때 태도가 변하지 않는가? 평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가? 셋째, 나보다 이익을 먼저 선택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언제나 명확한 답을 준다. 사람은 작은 이익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감추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나니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단단해졌다. 과거에는 겉모습에 속았고 달콤한 말에 휘둘렸으며 의리라는 이름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러나 위기를 기준으로 삼자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도 떨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이제 기준을 세웠다면 다음 단계는 더 어렵다. 사람을 보는 눈보다 더 어려운 일, 바로 내려놓는 용기, 잘못된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결단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우리는 선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더 깊게 이야기하겠다. 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배를 이끄는 선장이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결국 선장이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이 원칙을 수없이 확인했다. 배에 구멍을 내는 사람을 계속 태우는 것은 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한때 내 옆에는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겉으론 충성스러운 척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나와 함께 노를 저었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어떤 이는 조용히 뒤로 빠졌다. 어떤 이는 책임을 피했고, 어떤 이는 나를 설득하며 그 배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선장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바로 배를 지키는 일이다. 선장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품고 달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내려놓아야 배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언제나 냉정해 보이는 선택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 세월은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족쇄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썩은 밧줄을 억지로 묶어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밧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끊어진다. 그때 무너지는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다. 나는 수없이 사람을 떠나보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 오랜 시간 나를 믿은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내려놓는 결정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마치 손끝을 스스로 자르는 듯한 아픔, 이별 뒤의 정적, 남겨진 자리의 허전함.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결단이 배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나는 종종 나에게 스스로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태우고 항해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내 배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구멍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답이 명확할 때 나는 미련 없이 결단했다. 인생은 잔혹하다. 아무리 큰 꿈도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 무너진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말이 화려한 사람도 태도가 흐리면 결정적 순간에 나를 가라앉힌다. 그래서 나는 능력보다 태도를, 성과보다 신의 일을, 과거보다 위기의 행동을 먼저 보았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다. 선장은 배를 살려야 한다. 선장이 흔들리면 배 안에 모두가 위험해진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붙잡고 가면 결국 나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함께 침몰한다.
나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가장 잔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은 모두와 함께 갈 수 없다. 인생이 무거울수록 짐은 가벼워야 한다. 그 짐 안에 배신, 미련, 후회는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선장의 마음으로 내린 결단들, 그 결단이 기업을 지켰고, 내 인생을 지켰고,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러나 이 결단의 최종 목적은 결코 버리는 것에 있지 않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남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핵심,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지 않는 법, 그리고 왜 인생의 기초는 관계의 정리에서부터 단단해지는지 더 깊게 이야기하겠다. 인생을 건축물에 비유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다.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바람에도 버티지만 기초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탑을 얹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세우고 지키면서 이 단순하고도 잔혹한 원칙을 관계에서도 그대로 발견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는 순간 그 추락은 다시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경험으로 알았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비춘다. 그 거울 속에서 진짜 문제는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젊은 날 이미 금이 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며 이런 착각을 했다. 이번에는 예외일 거야. 변했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흘러 드러난 진실은 언제나 같았다. 금은 금이다. 아무리 덧칠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날 밤 회사 전체가 흔들릴 뻔한 큰 위기 속에서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한 사람의 약속 불이행이 전체 시스템을 뒤흔들었다. 그는 오래된 인연이었다. 내 옆에서 수년을 함께 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본심이 드러났다. 책임은 사라지고 변명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너는 것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추락을 선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길이 보이지만 아래는 이미 텅 비어 있다. 그 위를 걸으면 결과는 단 하나다.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상처를 입고, 또다시 나 자신을 탓하게 된다. 나는 여러 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인연이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이 질문은 잔인해 보이지만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주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결단이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착각을 했다. 낡은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마치 오래된 벽돌 위에 새로운 층을 쌓으면 새 집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균열난 벽돌 위에 세운 탑은 작은 진동에도 전체가 흔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미 금이 간 신뢰 위에 새로운 관계를 다시 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내가 예상한 때에 오지 않을 뿐이다. 나는 삼성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배웠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뒤틀리고 조직의 균형이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진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의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기초가 흔들린 관계는 언젠가 더 크게 무너질 뿐이다. 그러므로 무너진 다리는 절대 다시 건너지 마라. 그 다리는
예전의 다리가 아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따뜻함이 아니라 다시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구조물이다. 나는 종종 밤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다시 건너려는 이 다리는 정말 길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인가? 그리고 대답은 늘 명확했다. 그것은 길이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림자를 붙잡는 순간 나는 항상 같은 상처를 반복했다. 인생은 건축이다. 잘못된 벽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다. 낡은 기둥을 철거해야 새 기둥이 들어선다. 그리고 그 철거의 과정은 언제나 시끄럽고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이 지나면 이해하게 된다. 그 건물은 처음부터 그 기둥으로 버티기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상처받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빈자리에서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알게 된다. 이것이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하나를 말하겠다. 왜 우리는 이 잔인한 결단을 평생의 철학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결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지. 이제 우리는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뢰가 어떻게 금이 가고, 왜 관계의 장부를 정리해야 하며, 어째서 외로움이 방패가 되고,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려놓아야 하는지까지. 그러나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다. 이 문장은 복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미워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며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용서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러나 화해는 그 짐을 다시 짊어지는 일일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은 끝없이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중심은 또 흔들렸고 내 삶은 또 기울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미련을 내려놓고 과거의 그림자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이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더 명확해졌고 더 자유로워졌다. 왜일까? 관계는 양이 아니라 품질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다시 손을 잡지 않아야 한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부자는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신념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그 신념의 중심에는 항상 관계의 원칙이 있었다. 내 품격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준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 장부에는 정리해야 할 이름이 있는가? 당신의 배 위에는 더 이상 태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금이 가버린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관계를 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약해질 것인가? 우리는 평생 사람을 얻는 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얻는 것은 쉽다. 웃고 악수하고 약속하면 된다. 하지만 놓는 것은 어렵다. 기억이 발목을 잡고 미련이 손을 끌어당기고 두려움이 결정을 흔든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그것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얻은 순간도 아니었다. 바로 끊어낸 순간이었다. 그 결단들이야말로 나를 지켜주었고, 삼성을 세웠고, 내 삶의 균형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는 것. 그 냉정함 속에는 당신의 품격이 있고, 당신의 미래가 있고, 당신의 마지막 평화가 있다. 이제 당신의 장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울 차례다. 그 단 한 줄의 결단이 당신의 남은 생을 바꿀 것이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뿐이다. 이 문장을 품은 차에 당신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가길 바란다.